혹시 사이버 호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남편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 채팅에 빠져서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주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이 채팅 중독증, 마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끊으면 금단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사이코 클리닉은 이 채팅 중독증의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살자는 33살 된 강진규 씨. 그는 예리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신용카드하고 현금, 통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다른 귀중품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 있나?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행히도 부인과 아이가 그 시각에 시내로 영화를 보러 왔었답니다. 부인은 어디 있어? 빨리. 자, 이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평소에 남편분하고 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거나 무슨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래요. 최근에 이 남편분한테서 무슨 이상한 점을 느끼셨던 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다. 이름이 뭐야? 수지요. 범행 도구나 무슨 단서나온 거 있어? 아직 발견된 건 없답니다. 반장님, 이 단순 강도나 절도범의 소행이 아닐까요? 이 물건 훔치러 들어왔다가 강진규를 발견했다. 그래서 살해했다. 이런 사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이 보석이나 귀중품들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덥다. 반장님, 사체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이 상처난 상태로 봐서는 범인이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답니다.
조영사, 강진규 그 사람 말이야. 초고속 승진으로 33살 나이에 그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고 했지? 예.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일에 대한 추진력도 상당히 대단하셨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좋으셔서 다들 그분을 믿고 따라섰습니다. 뭐 최근에 이상한 점 없었어요? 예를 들면 감정이 격한 채로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얼마 전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요즘 살맛이 안 나겠네요. 혼자 되고 보니 많이 외롭네요. 하이 친구들, 누구신데 반말이셔?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나가시지. 우리 둘이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대체 왜 이래? 내가 뭘?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내가 뭘? 남편도 죽었겠다. 본격적인 재민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 비열한 놈. 뭘 더 원해? 원하는 게 뭐냐고? 널 원해. 아니면 널 대신할 걸 주던가. 미쳤어? 내가 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네가 죽을 위인이나 될까?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평소 강진규가 사용하던 물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그의 노트북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프리랜서? 채팅 사이트입니다. 채팅 사이트?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 뭐야? 이거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 다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너 왜 또 그래? 배고파. 너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엄마가 컴퓨터 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 그랬지? 마침내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까지 강진규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두 개의 아이디를 찾아낼 수 있었다. 플레이보이와 개수우라는 아이디였다. 내 아내하고 만나는 일 없길 바란다. 만약 한 번만 더 들키는 날엔 죽는 수가 있어.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내라니? 혹시 부인이 바람을 핀 건 아닐까요? 채팅에서 손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잃기 싫으면. 조영사, 나 저기 강진규 씨 집에 좀 갔다 올게. 예. 다녀오십시오. 수지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 집에 안 계셔? 엄마 아니. 아니 근데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무서워. 엄마 무서워. 아저씨하고 들어가자. 자. 엄마 주무시나 보구나.
엄마, 앉아요. 컴퓨터 하고 있을 거예요. 저쪽 방에서. 저 괜찮습니까? 네. 아유,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었는데 아유, 못 들으셨나 보네. 이거 많이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부인께서도 채팅을 하시는가 봅니다. 네. 근데 무슨 일로? 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플레이보이란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거였어요? 모르세요?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그러세요? 근데 그건 왜? 예,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남편께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이 플레이보이란 아이디 앞으로 이메일을 보낸 기록이 발견돼서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가 해서. 아, 네. 아, 참. 범인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니 뭐 만날 사람이 있다더니 누구야? 플레이보이요? 플레이보이? 아니 어떻게 찾았어? 아,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람하고 채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인 것처럼 그랬더니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 그러던데요? 어이구 저 형사 아주 이럴 때 뭐 아주 쓸모가 있어. 좋았어. 내 이번 사건 끝나면 내가 소주 한번 제대로 한번 사지.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거 알아볼 수 있겠어? 그 문제도 다 해결해 놨습니다. 어떻게? 오른팔에 신문을 끼고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관장님, 온 것 같습니다. 정준호 씨. 예,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아. 누구요? 강진규요? 전 정말 그 사람 몰라요. 스카이뷰란 아이디를 가진 강진규. 진짜 몰라요? 인터넷상으로 편지도 여러 번 받았을 텐데요. 강진규 그 사람 살해됐습니다. 저 담배 하나만 주십시오. 정준호 씨 왼손잡이인가 봅니다. 범인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아니라니까요. 전 그 시간에 번개하고 있었습니다. 번개? 아, 어떤 여자랑 채팅하다가 그날 바로 만나 하룻밤 같이 보냈다고요. 근데 아까는 왜 도망갔습니까? 그건 김수빈 씨가 경찰에 신고한 줄 알고.
김수빈 씨요? 강진규 씨 와이프 말이에요.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래서 제가 협박을 좀 했거든요. 사실 확인 결과 플레이보이란 아이디를 가진 정준호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는 강진규의 아내 김수빈과 채팅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왔을 뿐 강진규를 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범인은 정준호가 아닌 제3의 인물이었다. 채팅에서 손대. 조 형사, 사건 현장에 우리 도착했을 때 김수빈 씨가 어떤 차림이었었지? 예?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입는 실내복 같은 거요. 누구세요? 수지야, 아저씨인데 문 좀 열어줄래? 술 잘 마셔요? 소주 한 병 정도? 전 술은 잘 못 마셔요. 수지야, 왜 또 그래? 제발 엄마 좀 귀찮게 하지 좀 마! 김수빈 씨? 접니다. 또 채팅하고 계셨어요? 그 채팅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나 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면 이렇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남편을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만 커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부인께서도 왼손잡이신가 보죠? 네? 남편을 살해한 범인도 역시 왼손잡이거든요. 게스후라는 아이디를 가진 채팅 중독에 빠진 여자. 남편을 살해한 범인은 김수빈 씨 바로 당신이었어. 사건 당일 김수빈 씨가 입고 있던 옷은 보통 집에서 입는 실내복이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뒤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옷을 갈아입을 정신이 있던가요?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계속 협박해 오자 남편을 살해한 것 아닙니까? 수사망을 좁혀오던 경찰에 걸려든 범인은 뜻밖에도 강진규의 아내 김수빈이었다. 7개월 전 인터넷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가정생활을 못할 정도로 틈만 나면 채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한 달 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뒤 남편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채팅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전 채팅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만약에 알고 있었어도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남편에게 채팅하는 걸 들켜버렸죠. 따라와.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너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너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너 이 방에 가둬버리겠어.
방해하지 말라는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수해온 한 30대 가정주부가 있었다. 채팅 상대와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을 홧김에 죽였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채팅 상대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배신감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컴퓨터 친구들 더 좋다 그러고 컴퓨터가 더 좋다 그랬어요. 저보다 애들보다도. 가정은 점점 망가져갔고. 지난해 12월 충격을 던져줬던 30대 주부와 고등학생의 원조 교제도 채팅이 원인이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부 채팅 중독 중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한국 남성의 전화를 찾았다. 아내가 채팅을 하는 이곳에 접수된 상담 사례는 600건. 그중 아내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상담 사례는 130여 건이나 됐다. 지난해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이다. 그 아내의 채팅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아내가 그 채팅의 그 중독까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상대 그 남성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알게 되면은 그 아내들은 그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사례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채팅 사이트에서 주부 채팅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부들이 채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남편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시부모님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모르니까 일단 서로 다 모르니까 과대 포장을 해도 모르고 또 축소를 해도 모르고 아무튼 내가 뭐 이렇게 누구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해도 거기서는 이렇게 기탈이 없다 그거죠. 채팅에 한참 빠져 계실 때는 남편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어요? 남편에 대한 거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도 어떤데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채팅에 빠져들면 현실에서의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외도로까지 이어져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때 여행을 같이 가신 분하고 관계도 가셨어요? 당연하죠. 네. 이게 굉장히 만족됐었어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떨친다는 걸 제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하나 그게 딱 끊고 올라온 것도. 네, 남편에 대해서 무슨 죄책감 같은 건 없어요? 좀 남편 눈치를 보지만 내가 요런 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뭐 큰 죄책감 같은 건 안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김수빈의 경우처럼 채팅 중독증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 날 죽일 만큼 채팅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니?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왜 채팅에 빠져서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정말 모르냐고.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래, 당신이 언제 나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 당신한테 난 항상 시녀에 불과했었어. 언제나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갑갑하고 죽어 지냈는 줄 알아? 하지만 채팅 속에선 모두 날 동등하게 대해줬어. 한 인간으로 말이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었어. 그렇게 채팅 공간에 있다가 현실 생활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는지 알아? 당신과 잘해보려고도 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날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어. 얘가 유치해서 못 보겠구만. 당신도 저런 거 보는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좀 해, 공부. 어? 이거 뭐 수준이 돼야 뭐 대화 상대를 해주지. 말 한 번 붙이기도 힘든 권위주의적인 당신. 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그래서 난 채팅하는 걸 그만둘 수가 없었어. 현실 생활에선 맛볼 수 없었던 자유를 채팅 공간에선 다 누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것마저도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즐거움이었던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그랬더라도 당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다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그렇게 버려두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 단조로운 생활을 해야만 하는 주부들에게 채팅을 통한 만남은 물리치기 힘든 유혹일 겁니다. 정신의학에 환기효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전업주부의 남편분들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채팅 중독증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 연결선을 끊는다든지 컴퓨터를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건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컴퓨터 채팅으로부터 어머니나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사람 사는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 아마 하루 종일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을 어머니나 아내는 없을 테니까요.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특종 사건 파일, 다음 주 수요일 6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